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천연충연 도시재생 청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칠까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트버스킹의 김경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청년 포럼이라고 붙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법정 나이로 청년을 벗어난 지 좀 돼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기준으로는 청년이지만 유행 기준으로는 뭐 한참 남았죠. 그래서 청년 포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경직돼 계시네요. 저는 긴장하고 여러분들은 경직돼 있고, 포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좀 무겁죠. 그리고 발제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돼서 저도 이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사전에 보내주신 자료들이나 이제 사전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내용은 포럼처럼 진지하고 깊이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나눠주실 청년분들도 다 같은 청년이고, 그리고 서로의 경험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드럽지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진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청년 포럼을 좀 준비하신 취지를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청년들의 시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 청년들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서울에 사는 시민으로서 청년들이 어떤 역할로 도시재생을 참여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도시다 보니까 도시는 항상 흥망성쇠의 이 균형을 맞춰 나가잖아요. 그래서 쇠퇴할 때도 있고 발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의 저희들의 역할, 그게 청년이든 시니어든 아니면 아이들이든 다 같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청년 포럼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꼭 대의를 위한, 공공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 혹은 내 동네, 크게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하신 우리 네 분의 발제자 청년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실 테니까 한번 좋은 시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청년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이충현 센터장님이 축하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연충연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이충현이라고 하고요. 되게 생각 외로 너무 오늘 기대만큼 잘 돼서 두 분한테 나중에 한턱을 단다니. 저희 이 프로그램은 한 4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인턴이 올 때마다 청년 인턴들에게 이런 말 많잖아요. 지역에 청년이 없다.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지역에 청년은 있는데 청년이 들어올 관계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2018년에는 모여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동캉스라고 해서 동네에서 바캉스를 지내보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동네 시그널 해가지고 이제 아예 못 만나니까 통신으로라도 만나보자 이거 하고,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오신 자리에 이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모아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더 폭넓게 들어보자. 그래서 마을에서 사실 도시재생도 알고 보면 결국은 마을의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 당연히 청년도 중요하게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더 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간극을 오늘 먼저 경험하신 분들 통해서, 또는 다양하게 마을과 관계하는 분들을 통해서 사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활동 속에서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스스로는 나는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은 노망이야 이러지만,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저를 청년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있지? 뭐 하는 청년이야 이거 있잖아요. 나는 뭐 하는 청년이다. 물어보지 않길래 그냥 생각해 봤어요. 저는 상상하는 청년입니다. 늘 상상하고 상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여전히 저는 청년이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서 살래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오늘 좋은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은 느낌적으로는 저랑 따로 이야기 나누셔야 돼요. 청년이고 싶어하는 청년으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축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와 계신 공간이 천연 생활 어울림 문화센터라고 해요. 이제 교남 지하 보도를 이제 재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한 건데 곳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를 이제 다시 재생할 때 못 쓰던 곳 그리고 이제 쓸만한 곳인데 이것들을 다 이제 뭐 없애거나 하기 아쉬운 곳들을 유휴 공간이라고 지정하고 이제 그것들을 개발하거나 리모델링 하기도 하죠. 지금 와 계신 곳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 춘현동은 2017년도부터 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천연 춘현동의 옛 모습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짧은 영상에 좀 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현동에 2000년도부터 사무실을 오픈하고 지내왔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거대한 서울이라는 크고도 복잡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천연동은 태풍의 눈처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도시에도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보수 보완해 나가는 것을 도시 재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우리 동네가 행복하고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동네가 아름답게 행복한 마을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46년째 살고 있어요. 시내에 가깝고 중심지고 또 뒷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여기가 독립문 유적지가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이웃은 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배울 것도 많고 서로 걱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미가 있어요. 천연충현은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창문만 열어도 100년 된 교회, 100년 된 나무, 어떤 역사가 스며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찾아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50년, 60년 넘게 살아오신 노인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청년분들도 계시고 상가의 상인분들 정말 정겹고 그 매력 넘치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희
저희가 사는 곳이 주택이라 골목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기회가 되어서 제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동네 분들이 더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동네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네,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 건지 제가 싫으신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체가 7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좀 많은 분들께서 저층 주거지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홍보 영상 보시면 좀 특이할 만한 게 있는데 공간이나 혹은 도시재생 사업하면 물리적인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인터뷰가 나왔죠. 어느 도시재생 지역을 가든지 간에 홍보 영상을 만들면 인터뷰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도시재생의 그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어떻게 재개발과 다르냐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인문학, 사회학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렇게 수정 보완되는 개발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인문학적, 사회학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들에 남겨진 이야기들이 인문학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사회학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다리신 대로 그 중요한 사람들의 활동들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활동한 청년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활력소 천연옹달샘 최연소 공간지기, 제가 잠깐 말씀 나눴는데 공식적으로 검증해보지는 않았다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마을활력소 공간지기들 중에서는 최연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이님 모시고 나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청년이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에서 일하고 있는 공간지기 유나희입니다. 네. 저는 마을 일을 시작한 청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되게 마을 일 할 것처럼 생겼죠. 제가 처음에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마을 활력소 그리고 공간지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년과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최연소라고 해서 나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 23살이고요. 대학교를 1년 남기고 휴학해서 지금 올해 5월부터 천연옹달샘 마을 활력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 일을 시작하다. 저는 도시 재생 중에서도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시 재생과 마을 활력소라고 하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 마을 활력소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을 일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거창한 말들이 제가 처음에 공간지기에 지원할 때 썼던 글인데, 사실 거창하게 썼지만 이게 저의 가장 진심이기도 했어요. 관광개발 분야로 전공 공부를 하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배웠었는데 이게 감이 잡히지도 않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너무 막연함이 컸는데, 제가 공간지기에 대한 공고를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최전방에서 주민들과 마주하고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간지기의 역할입니다.
공간지기라는 말이 뭔가 공간을 지키고 경비할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주는데 단순히 공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월 공간 운영 관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요. 주민운영위원회와 마을활력소 중심의 주민활동을 촉진하고 매년 초마다 마을활력소 운영 계획을 주민운영위원회와 함께 수립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공모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청 그리고 각종 센터들과 중간 조직 협력을 지원하고요. 다양한 공간에 직접 구성원으로서 참여도 합니다. 이거는 잠시 홍보 타임이 있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이제 12월에 퇴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공간지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서대문구청에서 공지를 확인해 주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시면 우대사항 중에 마을 공동체 및 주민 공모 사업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마을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게 이 장학재단 사진 동아리에 회장을 했던 경험입니다. 저희 마을활력소에 일을 하게 되면 매월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킹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마을 일을 했던 경험은 없지만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보고했던 경험이 있고 관리자의 요구와 팀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활동을 변경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원서에 녹여내고 면접에서 풀어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이게 저의 비장의 무기고 합격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딱 서대문구청으로 출근을 했을 때 그 팀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젊은 사람들은 이 일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뽑지 않는데 진짜 이 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져서 뽑았다고 오래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을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진심을 잘 담아내면 그 마을 일을 그 관리자분들이 되게 진정성 있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에 대한 인식과 입장입니다. 제가 딱 마을활력소에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딸뻘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나이를 은근슬쩍 여쭤봤더니 정말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이 어리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은 연령대가 더 다양하고 더 높은 분도 있고 뭐 다른 학부모, 초등학생 학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이 소문이 났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첫날 바로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어리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더 성숙하게 해야겠다. 이게 청년이 어디에 가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짐하고 긴장하고 이런 편견을 깨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라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고 저희들끼리도 확실히 정의해드리기 힘들지만 이렇게 설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유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저희는 천연 가압장을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 공동체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확대하고 마을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하여 말 그대로 마을의 활력소가 되게 하자는 뜻이 담긴 공간입니다. 그리고 천연옹달샘은 천연동에 있는 마을 활력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연옹달샘이고 잠시 들렀다가 쉬어가라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되어 있던 천연 가압장을 주민들의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졌고요. 서울시 서대문구 주민이 3자 협약을 맺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현재 저와 그 선생님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영천시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가시면서 들러서 들러주세요. 저희 공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라스도 있고 공유 주방이 있는데요. 조금 규모가 작아서 그냥 작은 소모임에 쓰시기에 좋습니다. 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공간이 조성이 어려움에 따라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양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이 주도로 건립한 공간이 아닌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렇게 천연 가압장이 리모델링 된 건데요. 천연 가압장이라는 것은 가압장은 수도 시설의 일부로 낮은 지대에 있는 물을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과정인데 원래 다양한 기관이 도시재생 되는 과정에서 보면 미리 기관을 다 리모델링해서 조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되게 잘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천연동 가압장을 어떻게 할지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중에서 정말로 운영위원회를 할 사람들을 다 거르고 걸러서 운영위원회가 또 결성되고 그 후에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네. 그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이렇게 있는데 공간지기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간은 이런 다양한 곳을 한 공간인데요. 먼저 마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영화 문화 행류를 위해서 독립영화 상영도 합니다. 그리고 공간 대관을 진행합니다. 1시간에 5,000원인데 서대문구 구민은 50% 할인을 해주는데 그냥 서대문구 구민이라고 말만 해도 50% 할인을 해주니까 오셔서 말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주민 모임이 형성돼서 제가 있을 때는 없는데 이전에는 중국어 스터디, 반딧불 뭐 이런 다양한 주민 모임이 있었고 처음에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웃 만들기 사업도 하고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점점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도 추진하는데 이 자체 사업은 각 시자체 부처별로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가 3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네 배움터 사업이 있습니다. 동네 배움터 사업은 지역 내 문화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배움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취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기초적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나눔을 통해 함께하는 마을 문화를 만드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기획부터 강사 선정, 예산 집행까지 저희가 다 하고요. 올해에는 이렇게 5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지역 행사 참여 및 네트워크 교류도 진행하는데 주변에 있는 천연동 자치회관과 주민센터, 나라사랑채,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했던 사업은 천연스러운 공유마켓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천연동 자치회관과 협력해서 공유마켓을 진행하였는데요. 이게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져 왔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계획되어 있던 거를 총 4회로 분산해서 규모를 작게 하고 사람을 적게 모으는 대신에 회차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재생과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처음에 여기 발표 자료로 보내드렸는데 터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해야 하나 변경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시 괜찮아져서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에서 두식이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하는 역할들이 되게 청년이 마을에 들어가서 잘 융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한번 깔아봤고요. 마을이 필요한 청년, 청년이 필요한 마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요. 먼저 마을이 필요한 청년. 이건 사실 저였어요. 제가 여기 서대문구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기숙사에 1년을 살았는데 1년 동안 바로 1분 거리에 있는 천연옹달샘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마을이 저한테는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집 근처 이 정도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옹달샘에 오고 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청년한테는 정말 마을이 필요하구나
마을이다라고 느낀 게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여기가 우리 마을이다라는 게 조금 많이 느껴져서 청년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이 필요한 마을인데요. 청년의 장점은 너무 이렇게 정의하기 애매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죠. 청년이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이 활력이 있어진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을 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청년중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매번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처럼 마을도 청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입장에서 조금 마을 일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느낀 도시재생에서의 청년의 역할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청년이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참여가 촉진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의 이용을 통해서 범위 확장, 이건 정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청소년 세대와의 유대감 형성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데 저희 청년옹달샘이라는 공간이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초등학교랑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전까지 공간지기 선생님들은 나이가 조금 있어서 아이들의 섬세한 부분까지는 이해를 잘 못 해주셨는데 제가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융화될 수 있다고 하셔서 이것도 청년의 중간 세대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을 자체의 고유성과 청년의 독창성이 접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청년의 발길이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가 활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청년의 창업이 유도돼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청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더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저는 발제해 주시는 거 보고 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이제 마을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됐을 때 그런 이제 마음들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마을 활력소와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먼웨어로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마을이 활력을 찾는 그런 공간지기로서의 충분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다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자랑스럽네요. 네. 다음은 서대문구 집수리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셨었고 그리고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일했던 경험을 나눠주실 홍선종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서대문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일했었던 홍선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거창한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저는 첫 번째로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곳이나 아니면 경험했었던 공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일했었던 경험, 그리고 지금은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지만 다시 이제 공공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거는 고시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인데요. 이제 그곳은 이제 뭐 채광이나 방음이 안 되고 침대를 빼면은 거의 3발자국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공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었고 매일매일 신경이 곤두서서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이유들을 들어보면 이제 뭐 옆에서 뭐 방문 닫는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뭐 빨래 넣는 소리, 아니면 통화하는 소리 등등이 있었는데, 사실 뭐 사람이 살면서 생활 소음은 언제나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칼날이 옆방 사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거 건물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거를 한번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을 찾아봤을 때 안타깝게도 고시원은 독서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그 주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은 한국에서는 강제하고 있지 않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최저 주거 기준에 좀 미달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업체와 뭐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거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썼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일했었던 고시원 원장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자기한테 고시원을 넘긴 사람이 이제 부부가 인테리어 회사랑 원장을 하면서 목 좋은 곳을 보고 계속 찍어내듯이 고시원을 만들고 팔고를 반복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뭐 내가 혼자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제도를 보완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 이제 나와서 한 3년 정도 공덕에 살다가 현재는 서대문구와 은평이 맞닿아 있는 청년임대주택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왔을 때 뭔가 다른 여태까지 살았던 동네와는 조금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집집마다 뭐 화분이나 식물들이 너무 가득하고, 네, 그리고 신기한 게 보도블럭이 깨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은 약간 집주인들이 자가에 거주하는 게 좀 높고, 네, 주거율이 높고, 이제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 20-30년씩 오래오래 사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집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정돈이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내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도 넣고,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약간 고시원 문제라든지 뭐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에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긴 한데, 청년들은 뭐 마을에 내가 이곳의 주민이다라는 약간 나의 마을이다라는 마음이 조금 사그러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청년 임대주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한 2년 후면은 여길 나가야 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문 주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시원도 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어쨌든 보증금이 없는 사람이 보증금을 모을 때까지 임시 거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네,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 이 강남이랑 은평을 썼던 건, 강남은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은 강남이라서, 네, 강남을 썼던 이유는 이제 강남은 되게 이윤으로 돌아가는 도시인데요. 그곳에도 과거에는 분명히 주거지가 엄청 가득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윤으로 돌아가는 도시를 출근할 때마다 조금 상기가 돼서 그 내용을 하려다가 조금 이제 오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일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집수리 지원센터에 원래 들어가기 전부터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 전에는 군에서 이제 뭐 신축이나 아니면 위임보수나 아니면 복지 사업 같은 거 예산 집행을 조금 담당하고 있었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업체들도 수백 업체를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에서 나온 이후에 또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객과 업체와의 정보 격차는 너무나 크고, 사실 정보 격차는 너무 크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건축을 이제 시공을 들어갈 때 이제 앞으로의 유지 관리 측면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인명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당장의 이윤들만 보고 그런 것들을 뭔가 해소하지 않고 가져갔을 때 저는 사실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은 모르는 상황에서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그때 이후에 뭐 사과하고 조금 잘 마무리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 발로 나와서 이제 집수리 지원센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 집수리 지원 센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 고객 아니 그 업체와의 그 중간 연결고리도 되어주고, 네, 견적서 작성이나 이런 것 검토하고 이제 집에 대해서 주택 점검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수리 지원 센터에 들어온 거는 이제 전에 있었던 논현동에 있었던 회사는 개인 대표 한 명이 이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오히려 공공으로 들어가면 전에 어쨌든 군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그러니까 공익과 이윤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공으로 가면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 이제 서로 견제하면서 관리 최저선이 맞춰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를 느껴서 집수리 지원 센터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제 전공을 살려서 그냥 뭐 집수리 해주고 뭐 견적서 봐주고 주택 점검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다들 건물주 하면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뭐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건물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아는 건물주도 되게 돈이 많고 부자인 건물주를 상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 일하면서 만났었던 한 분 중에 얼떨결에 옆집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옆집에서 그냥 집 건물 같이 올리자 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건 뭐 한 30-40년 전에나 가능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건물주가 얼떨결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현장을 나갔는데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현장을 나갔었는데, 이제 안에는 라면 상자가 엄청 쌓여 있고 탄산음료가 이렇게 쌓여 있고 거의 한 80대 노인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차례 3차례 정도 계속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전에는 하숙집을 이제 신촌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모아놓은 돈은 없고 계속 지출은 나가고 건물 관리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나가고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사람이 다 끊겨서 이제 폐지나 아니면 재활용품들을 주워서 이제 그걸로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집만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일상을 듣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와 돌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 50%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50%도 이제 자비로 부담할 그 여력이 안 되셔서 이제 100% 적은 돈이지만 100%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연결을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나오게 돼서 네,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일하는 곳은 대기업 건설사들을 상대로 좀 재개발 재건축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당시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이 집수리 지원센터 예산이 담당하고 있던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수십 통씩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한테 사업 다 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예산 삭감돼서 안 될 것 같다, 힘들다, 좀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서 좀 그때 힘든 상황이랑 겹쳐서 다른 이직 제안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저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고 돌봄과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제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올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때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만났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고, 그러고 나중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 일하신 경험을 좀 나눠주셨는데, 말씀 중에 이
공간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공간들을 좀 바꾸는 일이 도시재생 일이긴 한데, 그 안에서 아까 그 우리가 상상하는 건물주하고는 다른 모습의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겠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의 집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돌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여기 PPT에도.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거가 단순하게 기능들이 다 한 공간을 그냥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그리고 같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맥락에서의 집수리 지원센터에서의 경험을 나눠주셔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아까 나이님도 그렇고 이 포럼을 왜 하루 만에 다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틀이라도 잘라서, 네, 싫어하시는군요. 일을 해야 되니까. 다음은 저희가 공간들이 있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까 제가 뭐 강조드린 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이번에 모실 분은 이 빈 공간을 새롭게 좀 채워보는 색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백직장의 김차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직장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 김차근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청년충년동에 왔을 때 임무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외부 청년들이 더 많이 와도 되고 우리 동네 청년들이 신촌이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뭔가 활동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 저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이, 우리 서울에 보면 공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사실 우리가 바로 쓰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쓸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한테 비어있는 공간만 있으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었던 곳을 여백 상태 그대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일을 저희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 건물주분들한테 이렇게 아름아름 찾아가서, 예를 들면은 IMF 때 문 닫은 다방 자리에 빗물이 차가지고 아무도 못 쓰고 있는 건데 건물주님한테 저희가 여기 이제 쓰겠다 해서 월세 내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아쉬웠던 거는 건물주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만나게 된 게 청년충년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서대문구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철거 예정인 그 인쇄소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철거하기 전까지 비어있는 시간 동안 뭔가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활성화시키게 써봐라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가 아직 없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모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잘 차게 하려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직접 하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 공간을 많이 채워주셨던 게 그 트위터나 그 온라인 세상 속에 계시는 덕후분들, 그분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다가 언젠간 오프라인에서 모임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파티룸이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한 2017년에는 파티룸이 거의 없었어서 그렇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떤 특정 취미를 공유하시는 분들의 모임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만들게 됐었던 것도 저희가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서였어요. 저희가 당시에 학교 밖 청년들을 위한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동아리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의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비어있는 곳이 하나쯤 있을 줄 알았는데 찾는데 3개월 걸렸고, 그리고 절대 공짜는 없더라고요. 차라리 비워뒀으면 비워뒀지. 그래서 찾았는데 이게 그 공실은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그냥 제로 상태면 우리가 들어가서 뭘 바로 하면 되겠는데, 그거를 저희는 인테리어 동아리도 아니었는데 막 이걸 고치고 수리하느라 또 3개월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실제로 동아리도 사라지고, 왜냐면 우리 왜 맨날 와가지고 막 벽에 페인트 칠을 왜 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동아리도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게 미국 실리콘밸리에 보면 차고 신화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디즈니도 차고에서 시작하고 뭐 구글도 차고에서 시작하고,
그런 것처럼 서울에도 공실이 많으니까 공실이 차고처럼 그냥 딱 제로 상태. 누구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와서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가면서 딴 사람들이랑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의 비전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임차료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빠르게 팀 설명을 드려야 이후의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 왜 비어있는 공간에 아무것도 인테리어도 없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도 없으면은 누가 와서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세대 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자료고 오히려 우리 또래는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잘 꾸며져 있는 다른 사람이 완성해 놓은 공간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잘 만들어진 명화 같은 그림이라면 저희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자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빈 공간만 제공하는, 그래서 이름이 백지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서대문에 왔는데 저희가 처음 5개월 동안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청년들이 여기 많이만 오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심각한 상태였던 거 고치고 청소하고 그 과정에서 뭐 지역 이제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기술자분들이랑 협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놓쳤던 거는 이거였어요. 저희는 누군가 온다, 누군가 분명히 와서 뭔가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공간이라는 데만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도시재생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니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가, 특히 처음에 천연충현동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였으니까 지역의 주민들, 상인들, 청년들이 와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도 또 지역과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 평가 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새로운 팀원들을 막 충원하면서 새롭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주민분들 얘기부터 들으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천연충현동에 청년분들이 되게 많이 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이 이제 신촌권의 배후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청년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진짜 이 동네 맛집이나 동네 카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여기에서 뭘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분들도 다 되게 이미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공연을 열고 싶다든지 뭐 어떤 수업을 열고 싶다든지 이런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 할 수 있게 판만 열어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만든 게 어떤 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면 더더욱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처음 5개월 동안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게만 하자 과정에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오게는 할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8개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일단 그래서 학교 학생분들이랑 제휴를 먼저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청년분들이 모여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게시판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학교는 에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대 학교나 감신대 분들이 여기에서 자기가 진로랑 상관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뭔지 평가 안 하고 무조건 무료로 이 공간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주민분들 중에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희가 공간 그리고 예산 아니면은 인력 같은 것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들은 다음에 그렇게 모인 주민분들이랑 청년분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이제 짜는 과정에서 이런 청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던 분을 팀원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약간 마을 활동은
우리 또래가 안 좋아하지 않나라고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래 분들도 마을 활동, 그 뜻깊은 활동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뜻깊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좋아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벽을 넘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분들이 여기에서 작품 만들고 모임하고 그리고 멘토링 받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상업 촬영 하시는 팀들도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좀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배움이나 기회 같은 걸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까지 여기서 잠깐 저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 공간을 쓰는 이 천연 서대문구 사람이 아닌 외부인 분들의 대관료로 저희는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되게 어필하고 싶은 거는 우리한테는 예산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 우리 동네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중에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게만 해주면은 여기에서 드는 비용들 아니면 주민분들 활동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외부인들한테 빌려줘서 그걸로 충당하겠다 해서 그렇게 번 돈의 일부로 공모전 같은 거 열어서 이제 학생분들한테 작지만 어떤 기회라도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것도 지역 주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 하시게 하고 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광고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 아까 이 지역에서 되게 심각하다기보다는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쓰레기 처리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는 이 세로로 수직으로 높게 서 있는 아파트에 딸려 있는 어떤 재활용 처리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수평으로 누웠다고 생각하면은 골목길에 그 집들도 하나의 재활용 처리장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굴릴 수 있는 예산도 당연히 있을 거고 더 이제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런 활동이 지금 서대문 천연충현동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 지역의 주민분들이랑 센터가 같이 이뤄낸 그런 업적인데 그거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그 활동이 홍보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휴지나 쓰레기 봉투나 이렇게 그 재활용품이 순환된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시니어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하셨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약간 서대문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본인들도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이게 뜻깊은 활동이었다라는 걸 주고 싶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천연충현동 안에 그렇게 골목길 재활용 분리센터가 설치됐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저렇게 에코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님이랑 같이. 그래서 11월 27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니어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동네 주민분들이 그때 저희도 이제 다양한 청년분들한테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재활용품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주고 이 에코키트를 받았다는 거를 SNS에 뭐 포스팅이나 스토리 중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 에코키트 나눠드리는 걸 하고 싶어서 끝나고 부디 저에게 명함을 받아가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백지장을 검색하셔서 이거 참여하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지역 활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정말 그 한 명 한 명으로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20명이 넘는 분들이 모이신 건 처음 봐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저희는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존에는 누군가 이렇게 비어있는 곳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까지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아니면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나 활동을 같이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서 경험 나눠주신 청년들처럼 정말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한테는 돈을 안 줘도 된다. 그 말씀하시기. 저도 조그마한 공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짧게 시간이 짧아서 우리 대표님께서 짧게 막 설명해 주셨지만 그 안에서 되게 많은 이 노하우로 쌓여진 내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명함 주실 거죠? 받아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홍선종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저는 그래서 이제 약간 좌절하셨나 그랬는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의 흐름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러 가지 청년의 역할 혹은 시민으로서의 역할 중에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만들고 정치적 활동과 그리고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일들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막 활동하다 보면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네라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직접적인 참여로 이뤄내고 있는 모임인 거죠.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서대문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기후위기 분과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수호님 모시고 경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5기에서 기후환경 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자동에 살고 있어요. 서쪽 끝에서 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참여하는 청년으로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활동 경험을 좀 같이 나누면서 지역에서의 청년 활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각 서울시에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한 23개 자치구에 청년 네트워크 혹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여기구, 청년 참여기구라고 해서 사실 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긴 한데 청년 참여기구는 주로는 이제 2030 좀 이제 청년 세대를 좀 특정해서 행정과 거버넌스 할 수 있는 참여기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정책도 제안하고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공론장을 열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창구인데요. 서울시에 있는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고, 이건 이제 광역 단위,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에 청년 참여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어떤 지부로서 자치구에 뭐 서대문 청년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참여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는 올해로 5기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년 차고요. 서대문구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 48명이 모여서 각자 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분과를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사실 1, 2월에 이제 공개 모집을 하고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3월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사실은 기후환경 분과가 없었습니다. 예.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예술만 있었어요. 그렇게 모집이 됐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개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설문을 진행을 했고, 그 설문에서 다수의 분들이 제로 웨이스트를 비롯해서 기후 위기 혹은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이제 첫 모임에서 많은 분들이 기후 환경 분과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었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기후 환경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기후환경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월에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했는데요. 보통 상반기에는 청년 참여기구에서는 주로 정책 제안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행정과 거버넌스하는 기구다 보니까 행정도 이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기구에서 정책도 제안하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정책 제안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월에 시작한 것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기후환경 분과인데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많이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당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집에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고민이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에서 사실 활동을 올해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일회용품 줄이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을 했고, 일상의 고민에서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나 어떤 좋은 현황이 있으면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연희동 근처에서 그 보틀 라운지,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카페에서 이 보틀 클럽이라고 이제 그 컵 공유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카페들이랑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확산시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그곳에 이제 주목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틀 클럽에 가입해 있는 10곳 정도 되는 카페에 저희가 이제 직접 분과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장님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좀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또 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지 이렇게 좀 현장 답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6월에 이제 행정에 어떤 정책으로 제안할 정책 제안서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보틀 라운지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 연희동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제천을 경계로 그 너머에 있는 가자동 쪽까지 이제 이 시스템 확대가 됐는데, 이 홍제천을 기준으로 연희동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마을 분들도 많이, 동네 분들도 많이 이 시스템을 인지하고 계시고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자동 쪽은 좀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보틀 팩토리가 좀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고 이런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유 시스템 자체가 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고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런 공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틀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 사회에서 저희 표현으로는 이른바 녹색 영향력을 좀 퍼뜨리는 상점들이 곳곳에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보틀 보틀 클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친환경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고민이 더 와닿아가지고 단순히 사업 하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네에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점 상점들을 좀 지원하는 정책으로 좀 저희가 발전시켜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정책 제안서를 좀 이렇게 만들고 7월에는 이제 서대문 지역에 있는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을 좀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온라인 자문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친환경 상점의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그 생분해 플라스틱인가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데도 약간 저희의 지원 대상으로 넣었었는데 어떤 상점에서 얘기해 주신 게, 사실 우리나라의 토질과 토양의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 생분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임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패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플라스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외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정책을 구상을 한 것을 서울시에서 이제 자치구 참여기구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율 예산에 이제 이렇게 제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서울시에 있는 23개 자치구에서 72개 제안이 이제 사업이 제안이 되었고, 그 중에 이제 저희 그 서대문구도 기후환경 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을 비롯해서 총 4개 사업이 엠보팅에 올라갔고 모두 이제 좀 좋은 득표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안을 해서 내년에 실행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책으로 다뤄지지 못하지만 의미 있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하반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용기환영 캠페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후환경 분과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용기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인식도 확산되고 많이들 하고 있긴 한데 상점에 이게 들고 가도 되나? 받아줄까? 약간 쭈뼛쭈뼛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상점에서 먼저 용기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용기 환영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계신 분이 이제 연희김밥 사장님, 예, 되게 반갑게 반겨주셨고, 좌측 하단이 이제 그 히메지라고 또 카레집 여기 사장님, 예, 그다음에 여기 우측 하단이 이제 연희 단팥죽 사장님. 그래서 연희동하고 일단 가자동을 돌고 있고 이제 점차 다른 지역도 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깅도 저희가 하는데 이거
잠깐 광고하면은 저희 내일 하거든요. 예. 내일 오후 1시에 플로깅 같이 안산 돌고 싶은 분들은 구청 앞 마당으로 1시까지 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편한 복장으로 오시고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청년 참여 기구가 아주 뭐 서대문구도 5기가 되고 했지만 사실 이게 최근에야 좀 이렇게 좀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초창기 청년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청년들의 어떤 정책이 생성될 때는 사실 청년들은 정책의 대상이었지 청년이 정책을 만든 주체가 되긴 좀 어려웠어요. 사실 청년이 제대로 뭔가 이제 어떤 청년 시민으로 호명된 것도 작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예요. 법적으로 청년을 규정했던 작년에 청년 기본법 이전에는 사실 청년을 규정했던 유일한 법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정의된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19세에서 29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이상 말고는 사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는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청년 정책들이 일변도로 올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종합 정책으로 좀 확대가 되는 와중에서 이제 중앙 정부까지 가닿아서 지금 청년 기본법에서 작년에 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5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 이제 온전히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좀 주체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들이 주체로 등장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보면은 뭐 막연하게 보면 다들 일자리 걱정 많이 하고 주거 걱정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뭔가 정책의 선호도도 일자리 정책이나 주거 정책이 많이 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좀 제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특히 행정에서 이제 권한과 자원을 청년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계획부터 실행까지 이제 할 수 있게 권한과 이 자원을 주면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대표적인 게 이제 서대문구에 저희 엠보팅 결과도 우리 동네 친환경 청년 상점 지원 사업이 엠보팅에서 1등을 했었어요. 저희 서대문구 기준으로. 근데 뭐 보시면은 이제 그 분과원은 좀 적죠. 가장 적은 분과원이었지만 이제 득표는 1등을 한. 뭐 자랑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하기 위한 주체로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자원과 권한이 주어지면. 다른 자치구도 다들 마포구에서도 제로 웨이스트 마포라는 사업이 1등을 했었고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다른 자치구들이고 친환경 사업을 제안한 곳이 다 이제 엠보팅에서 자치구별로 1등을 했던. 그래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면 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안한 정책들인데요. 서대문구 저희 일자리 분과에서는 이제 그 핫스팟 5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렇게 생활권에 있는 유휴 공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강연의 기회도 주어지는 그래서 지역사회에 호흡도 하면서 자기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있고 문화예술분과도 마찬가지로 청년 예술가들이 동네에 있는 카페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전시의 기회도 얻고 또 카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볼거리가 생기면서 또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공간도 비고 카페도 영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착안해서 청년들이 좀 함께 단순히 이제 우리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연계하고 지역과 공존하는 정책을 펼쳐보자는 취지로 이제 이런 정책을 제안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이제 환경분과에서도 이제 이런 친환경 사업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주거분과에서도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1인 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때 정책 제안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독거노인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문제는 사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고, 만약에 청년들이 여기서 1인 가구 커뮤니티 사업을 한번 해서 어떤 좋은 해법이 나오면은 어느 세대에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문제를 대응하는 어떤 시도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참여 기구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가 많죠. 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뭐 동네 협치회의도 있고,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는다고 해요. 뭐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 이미 주어진 역할에 복무하는 형태로 아직 청년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주민자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서기 많이 시키죠. 서기 많이 시키고 돈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 잘하는 청년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들어가니까 니네가 돈 좀 관리해 가지고 총무시키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SNS에 사진 좀 찍어서 올려봐. 이미 정해놓은 역할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작 이제 어떤 의사결정 참여 과정에서는 좀 수적으로 좀 적기도 하고 소외되는. 그래서 사실 나는 내가 뭘 하러 온 건지 싶은, 내가 지금 참여를 하는 건지 어떤 뭐 다른 제2의 잡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뭘 알겠어? 라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제 친구도 이제 성북구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이 정도면 좀 내가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들어갔더니 이미 한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있어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나름 동네에서 안다는 생각을 해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은 동네에 신경 잘 안 쓴다. 그다음에 어차피 한 2년 살다가 또 계약 만료되면 떠날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벽에 부딪히는 상황들. 사실 이런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성의 어떤 참여 구조가 제대로 청년들이 받아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청년 참여기구라고 하는 별도의 참여기구가 생긴 맥락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제 모두 어우러지는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년 참여기구는 어떤 기성의 구조가 미처 담지 못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보완하는 어떤 장치로서 저는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MZ 세대 얘기 많이 하고, 특히 2030에 대해서 특히 뭐 요즘 뭐 대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 하는데, MZ 세대가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81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인구로 치면 1,600만 명을 포괄한대요. 1,600만 명의 특성이 이걸로 다 담길까?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과연 얼마만큼 박지성과 어떤 맞닿아 있는가? 혹은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좀 선전했던 신유빈 선수와 맞닿아 있는가? 뭐 생각을 해보면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를테면 뭐 청년들은 요즘에 뭐 투자하는 거 즐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청년을 얘네는 투자 좋아하는 애들다라고 어떤 규정하고 정해버리기보다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에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떤 근로소득으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고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뭔가 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저는 그걸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를 좋아하고 사행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게 청년들의 특성이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어떤 변화를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를테면은 뭐 환경 가치 중시한다. 그래서 뭐 요즘에 막 청년 기업들이 뭐 그린워싱도 많이 하는데, 사실 환경 문제는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젊은 세대가 더 오래 지구에 살아갈 거잖아요. 환경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뭐 갑자기 막 유난스러운 막 어떤 환경에 관심 있는 세대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고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각하는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인 건데, 마치 이것이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유난스러운 세대들의 유난스러운 이야기처럼 되거나 어떤 그런 특성처럼 다뤄지는 것.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위 어떤 마케팅 세대론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청년들이 있는 그대로의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 대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활동할 청년이 없다, 같이 할 청년이 없다. 근데 사실 명확히 저는 얘기하자면은 청년이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기대하는 혹은 상정해 놓은 모습의 청년은 없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으면 좋겠고, 그 어떤 규정된 어떤 청년들이 아니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료로서 초대해 가지고 함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도시재생의 현장에서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도 지금 활동한 지 한 9년 차 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사회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맨날 볼 때마다 특히 이런 포럼이나 컨퍼런스 같은 데서 사회를 보면 정말 배운 점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고, 오늘 우리 네 분의 발제해 주신 청년들을 섭외한 것도 되게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요즘에 도시재생의 또 흐름도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곳에서 경험을 하셨던 분, 그리고 어떻게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더 10년 됐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닿는 벽을 허물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참여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라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이 이소님까지 이 네 분의 발제는 정말 신의 한 수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오늘 모신 청년분들 말고 더 이제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우리 센터에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짧으니까 보시고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음철물의 신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음철물은 발을 정자 소리 음자예요. 저희가 훈민정음할 때 그 정음이고요. 그래서 1993년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라디오 수리점, 그러니까 소리를 고쳐준다, 바르게 해준다 그런 뜻으로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했던 곳이고 그게 이제 전파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9월에 그러니까 사실은 간판은 정음 전자였고 내부의 물건은 철물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전자였으니까 저희가 정음 철물로 바꾸고요. 좀 동네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약간 공간에 관련된 공간을 꾸미고 공간을 만드는 편집샵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음이 가게의 이제 정체성이 있고 30년대 이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정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을 기획하고 꾸밀 때 뭔가 그 공간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정음은 이제 원래 오래된 이름이고 정음 라디오 수리점에서 정음 전자 또 정음 철물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명들은 좀 새로 한 거지만 천장은 한 20년 가까이 된 거고요. 벽돌도 한 20년 된 거고 바닥은 30년 된 거고 다 오래된 것들이고 저희 손을 좀 최소화시켰고요. 연희동은 한 40-50년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렸을 때 그 정음 전자 간판이 기억이 있는데 제가 20-30년 뒤에 이쪽으로 왔을 때 다시 간판을 발견하면 반가울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이 동네 살았던 분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그걸로 공간을 기획했기 때문에 제가 간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재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시가 지속 가능하고 다시 굳혀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축 건물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시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는 걸 재생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살던 데를 가봤을 때 다 사라지면은 되게 슬프잖아요. 뭐 내가 10살 때 뭐 태어난 곳, 자란 곳, 놀던 곳 다시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물리적인 재생이 아니고 어떤 정서적, 감성적 재생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서에 기억들이 풍부한 공간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오픈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다 정음 전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왔는데 이 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기억들이 이 공간에 어딘가에 묻어 있다는 거, 그게 영향이라면 좀 영향일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정음철 모토가 스스로 공간을 창조하도록 돕습니다라는 게 모토거든요. 공간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공간을 만든다는 일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취향이 다양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공간, 싫어하는 공간에 대한 취향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카페, 싫어하는 카페가 생길 거고, 그게 되면은 이제 공간의 재료나 공간을 이루는 공간의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 갖게 될 거고, 그런 관심이 또 커지면은 직접 자기 손으로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는 도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도시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개성 있는 자기만의 색깔들이 묻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취향을 생기고 그 취향에 따라서 공간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좀 어렵지만 도전하는 것,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 캐다를 만들고 있는 파프리카 데이터랩의 김용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파프리카 데이터랩은 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 캐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촌 청년 창업 공터는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을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주거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사무실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타 경진대회를 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밤을 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중에는 거의 매일매일 한 2-3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저희 팀원들끼리 아무래도 각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 모색을 하다가 신촌 청년창업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점은 신촌 청년창업컴퓨터는 주거 공간을 따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과 오피스를 둘 다 임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늦게까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촌 청년창업컴퓨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조금 끝나면은 신촌 청년창업컴퓨터 내부적으로도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분들이 오시게 되면 신촌 청년창업컴퓨터에서 많은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좀 업무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천시장에서 그 떡갈비 장사를 하고 있는 최한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장사를 하기 전에 그 광화문 근처에서 이제 와인바에서 이제 셰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용천시장에 가깝고 이제 물건도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쪽 용천시장에서 이제 주로 장을 많이 봤어요. 식재료 같은 것들. 그때부터 이제 상인분들이랑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장사를 하게 되면 용천시장에서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상인이라기보다는 용천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상인분들이 자생력이나 좀 더 이제 동기부여들을 갖고 있으면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그 가게 안에 많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용천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용천시장은 지금도 이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쌀가게라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뭐 이제 유기농 야채 가게라든가 이제 그런 가게들이랑 거기에 이제 외식 사업이 이제 적절히 어우러져서 이제 뭐 되게 약간 힙한 그런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사통 발달하고 그 사대문 안에 가장 이제 저는 이제 교통편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정비, 가로 정비가 잘 돼 있는 시장이 용천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용천시장 많이 발전하고 도시재생과 더불어 같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는 직장인 추대호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돈캉스 프로그램을 참가했고요. 돈캉스 프로그램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춘향동에 사는 지원자들이 모여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운데 바캉스를 대신 나가는 프로그램을 참여했었습니다. 돈캉스를 참여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집이랑 회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동네에 대해 잘 알아갈 기회도 없었고 또 여기에 연고도 없다 보니 사실 동네를 좀 알아보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요. 돈캉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지역사회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좀 더 알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돈캉스 활동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은 맛있는 음식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알게 돼서 제가 살고 있는 것들이 뭐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그다음에 프리랜서분들 다양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다음에 지역 주변에 맛집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공간 아니면 들려볼 만한 지점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돈캉스 같은 커뮤니티를 자주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지금 코로나라 대면이 사실 제한된 시점이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는 없겠지만 빨리 이제 코로나 크라이시스가 끝나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 좋은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신 우리 센터 직원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잠깐 앞에 자리 좀 정돈하고 궁금하셨던 점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질문지 작성을 못하신 분은
질문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고요. 앞에 좀 정돈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궁금증이 좀 많으실 테니까 우리 사전에 또 질문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노안이 왔는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괜찮으시면 제가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네, 제가 눈에 한 번에 들어왔는데 저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해봤는데 누구와 같이 일한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건 제가 90% 정도 장담하건데 협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 분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넷 이수호 분과장님께 협업이 가능한가요? 굉장히 짧고 굵게 그냥 훅 들어오셨어요. 야, 이거 활동하는데 협업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모두가 100%로 활동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한 70% 정도 여기에 공력을 좀 쏟을 수 있고 누군가는 30% 쏟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그 각자가 할 수 있는 몫을 잘 나누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누군가는 기획하는 걸 되게 잘해가지고 계획서도 쓰고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만들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프로 참석러 같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서 의견을 잘 못 내지만 어디에든 꼭 얼굴을 이렇게 비추시고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SNS에 홍보해야 되면 그렇게 잘 표현하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특기나 어떤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몫을 좀 잘 가져갈 수 있게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 자기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게 같이 가이드 해주는 것, 이게 좀 협업의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때 각자가 좀 서로의 역할을 좀 잘 하면서 역할을 해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다 보면은 이거 제가 질문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 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나눠야 즐겁게 잘할 수 있는가가 사전에 좀 세팅이 돼야 나중에 오해 없이 잘 마무리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제가 분과장님 말씀을 하신 김에 최소 주거 기준에 관한 법이 현재는 보완이 됐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주거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네. 홍선정 오히려 아직 보완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2020년에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 아직 제대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센터장님이랑 저희는 청년 아니다 했는데 사실 청년과의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된다. 제가 40대 중년인데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마을을 마을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물리적 환경은 똑같은 것 같아요. 2년마다 저희도 가야 되고 심지어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저희한테 해당이 될지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필요한 것 같다. 고시원 말씀 듣고서 이게 생애 주기별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면 좋겠다. 보증금을 마련할 때까지의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면 뭐 창업 공간 아까 인터뷰에 나왔었는데 그런 공간들의 지원 그러면서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우리 그 대표님한테 백실장 대표님한테 김창은 대표님이 해주시면 어떨까? 요즘에 되게 조금 각광받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 성북구에서 활동하는데 성북구도 지금 뒤늦게 신청했어요. 문화도시 사업을. 근데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이해하기로는 도시재생이 아까 저도 계속 얘기하는 대로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문화라고 느껴지신 거 아닐까.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일 특히 백지장이 공간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그 안에 계속 청년들의 문화로서의 어떤 컨텐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문화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차이점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의 정의 말고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의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어떻게 갤러리나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 보면은 아 이거는 좋은 예술, 이거 뭐 그냥 아이돌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이게 예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꼭 내지 않더라도 시작해볼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런 게 사실 이제 지방 도시에는 빈 건물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더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실 제일 과밀화가 심한 서울도 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공시를 활용해서 한다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까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데, 사실 저는 그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그 명칭을 들어봐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랑 완전히 융화되지는 아직은 못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거, 우리 이용자들이 원했었던 거랑, 그리고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그런 흐름들이 맞는 건지 저도 계속 찾아나가고 있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은 내가 만든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됐건 그 사람들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좀 어쨌든 그룹으로 묶여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2017년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그 청년 논문화? 뭐라 해야지? 약간 청년허브 계통의 그런 쪽에서 더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예비사회적 기업이 맞나 뭐 이렇게도 했다가 막 다양한 게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으려면 그런 연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끼리 꼭 같이 모여서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로는 사실은 연대하고 모여 있고 네트워크가 계속되면 그 안에서 문화가 만들어지잖아요. 각 활동하는 것들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 아까 발표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모여 계신 것들이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신 것 같았어요. 이거 좀 신기하다. 1대1로는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었습니다. 관심 있어서 오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놀라웠거든요. 좀 늦은 시간에 사실 식사하셨나요? 아까 최가상에 나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올 때 보니까 계속 줄 서서 먹던데 이 저녁까지 사실은 걸으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미 청년 문화 혹은 이 천연 충연에서의 문화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광경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유나이 공간지기님께 마을 활력소 공간지기에 도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와 도전을 망설이는 청년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일단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우연도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딱 휴학을 하고 브런치 카페에서 사촌 언니가 브런치 카페를 열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을 돕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인턴 자리를 딱 찾고 있을 때였는데, 인턴 자리가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공간지기는 1년이 공고로 나와서 과연 내가 이렇게 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지기가 하는 업무를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가 딱 이 업무랑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 있었던 거는 공간지기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공간과 관련된 교육이나 공동체 교육을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일처럼 안 느껴지고 좀 이 마을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로 느껴져서 1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에 대한 답. 망설이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마을 일은 항상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그냥 대학생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 일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전 연령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실제로 서대문고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굉장히 반기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돼 있어서 너무 망설이지 말고 저처럼 그냥 지원서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그 섭외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경험에서 요거 하나 덧붙여야 될 게 대상이 아닌 주체로 활동하게 됐을 때 저희는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주체로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다른 우리 발제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청년의 진정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저도 사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다른 이제 질문들하고 겹치지 않게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우리 홍선정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 일하시면서 이게 새로운 건물주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건물주 그러면 되게 돈 많고 생계형 건물주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아까 그 얘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돌봄이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왜 집수리 지원 센터라는 곳에서 집수리라는 활동으로 그것들이 왜 돌봄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돌봄과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 거는 일단 제 특성상 저희 집이 일단 제가 관리하는 구역 안에 들어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집에 가보면 집의 상황과 이제 또 어려운 점들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집만 점검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한번 상담 나가면 한 집당 거의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조금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서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가정들도 조금 눈에 보이기도 하고 조금 좀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집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제가 또 인왕시장에 조금 시장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 이제 그 인왕시장 뒤편에 있는 슈퍼 사장님이나 이렇게 집수리 상담 하셨던 분들 이제 길 가면은 이제 또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마을에 더 일원이 됐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면 집에서 무슨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한 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등등.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정 환경이나 이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딥하잖아요. 누군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건데 그 역할들에 플러스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좀 돌봄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린 김에 전공이 사실은 집수리 지원 센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이제 손재주가 꽝이어서 그런데 이제 전공 말고도 꼭 도시재생이라는 틀이나 혹은 이제 활동하신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홍선종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필요한 능력은 뭐다? 집수리 지원 센터에서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의 영역에서. 일단 집수리 지원 센터의 그 우대사항은 주민 응대입니다. 오, 다르네요. 생각했던 것과. 그래서 일단 이거는 초급, 중급, 고급 조금 나눠서 하고요. 일단 중급이나 고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치중이 돼 있고 초급 코디 같은 경우엔 이제 조금 주민 응대하고 그래서 약간 우대 사항으로 이전에 CS 업무 했었던 분들도 채용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집수리 지원 센터의 채용 공고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활동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되면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실수를 좀 해도 되게 친하게 안다. 그럼 너 왜 그랬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조금 그냥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게시판에 자기 패 머시기에 야 내가 오늘 가서 뭐 했는데 얘가 이런 실수하더라.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뭐 엄청난 이제 반향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를 우리 흔하게 뭐 라포 형성 이런 얘기 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주민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비단 집수리 혹은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제일 으뜸인 것 같아요. 역시 통달하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도 네.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네네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저 주거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그리고 거기 명시된 내용 자체가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14배, 14m 제곱으로 최소 단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되게 그냥 명확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뭐 채광이 잘 돼야 한다, 뭐 그리고 뭐 방음이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너무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기준도 올려야 되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기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랑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잡으신 김에 순차적으로 다 돌 건데 공통 질문으로 활동하신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 하나만 꼽아서 우선 홍선종님부터 우리 대표님, 이렇게 분과장님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수리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제 기존에 계속 신청을 이미 받은 거는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계속 집수리는 저랑 계속 이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보고 거의 한 분 한 분 거의 5번 이상씩은 만나는 것 같은데, 사업 하나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집수리 서대문 이제 이게 파이가 어쨌든 서울시 전체 파이 예산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서대문 주민분들 이제 많이 이렇게 지원 받으실 수 있게끔 많이 홍보도 많이 해서 전년도 대비 이제 많이 신청자 수가 많아졌는데, 거의 이제 진행이 못 되는 다 중간에 탁 막혀버려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웠죠. 이제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빗발치는 주민의 민원과 항의, 이게 온몸으로 다 받으셔서 가장 힘드셨던. 굉장히 근데 버티시는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편안히 말씀하시지만 민원을 한번 응대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근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백지장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나도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문화나 도시를 바꾸는 그런 활동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요약해서 말하면 전자는 일정 규모 이상 되기 전까지 자기가 몸빵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다 엄청 공감할 텐데, 관에서 하는 공간이건 자기가 만든 공간이건 일정 규모가 되기 전에는 자기가 청소하고 자기가 누수 있으면 고치고, 자기가 이제 윗집 사람이 막 계단을 왜 이렇게 더럽게 썼어 하면 또 그거 가서 뭐 응대하고, 이런 거를 아무리 막 건축학 박사 따신 분도 실제로 이제 그런 막 도시를 바꾸는 어떤 프로젝트 할 때 첫 공간 만든 다음에 2년 동안 대걸레질 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매일 들었다고. 그런 게 이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고,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또래는 이제 애들이 뭔가 모였다. 근데 모여가지고 사실 이게 그냥 노는 건지 이게 내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밖에서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몇 번 본 사람, 아니면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뭐 영상이나 자료, 이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창업을 했대요, 이분들이 이 모임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은 다른 세대 분들도 좀 더 공감을 하시는데, 아직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애들이 모여서 놀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할 때 그걸 설득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몸빵은 사실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요리하고 싶은데 재료 사서 재료 손질하긴 싫고 설거지는 하기 싫고, 그러면 사실 요리 못하는 건데, 요리라고 하면 이제 재료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다 포함된 거여서 그 어떤 궤도에 올려놓기 전까지, 참 사업가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궤도에 올려놓기 전까지 이제 밀어 넣어야 될 에너지가 그만큼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잘 된 거를 봤지만 살짝 어려움이 있던 걸 봤는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공간들 다 치우고 뭔가를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소 분과장님께서는 엠보팅 1위하고 다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뭐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활동하면 사실 자유로움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권한과 자원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행정과 직접 이게 맞닥뜨리면서 거버넌스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어쨌든 공공의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정해진 틀이나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실 예산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꼭 해야 될 것들이 사실 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를테면 어떤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저희는 예산을 좀 이렇게 써보고 싶은데 이건 어떤 규정 때문에 또 안 돼요. 약간 저희가 이제 되게 분과원들이 같이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되게 뭔가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사실 행정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좀 재단당하거나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런 게 좀 사실 좀 힘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되게 참여하는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를 하면서도 저희가 상반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제안해서 했지만 저희가 사실 이것만 제안한 게 아니고 한 7, 8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산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하반기에 프로젝트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좀 넘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위 저희가 그 몇 년 전부터 협치라고 해서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활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느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이소님께서 발표하실 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존에 있던 의사결정 구조가 잘 안 깨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렵고, 행정을 이해하고 행정을 설득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인님, 네, 저도 지금 네. 맥락으로 보면 전혀 어려움 없어 보이잖아요. 발표부터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저도 딱 협치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게 많았는데요. 아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천연스러운 공유마켓인데 그게 20년도 사업이었는데 21년도로 넘어와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년도의 담당자랑 21년도의 담당자가 바뀌고 주민자치 측에서도 분과 자체도 바뀌고 저도 이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이렇게 들어와서 담당을 하면서 이 책임 주체에 대한 게 굉장히 모호해져서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업무 분장을 최대한 하려고 해도 각자가 자기 사업으로 느껴지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게 제가 여기 마을활력소에 들어와서 했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공감할 만한 일이죠. 행정은 어쩔 수 없이 담당자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카이브가 안 될까? 이 인수인계가 안 될까? 그나마 이제는 민간에서는 이렇게 공간지기 하시는 우리 유나이님처럼 활동가들이 뭔가를 쥐고 잘 아카이브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또 사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중요한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어떤 행정 담당자 한 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아카이빙을 해놓으면 그 사업은 연이어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 그 어려운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아쉬우니까 현장에서 질문을 한 분 정도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손 들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백지장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저는 사실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는데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한예종 엄청 많은데, 사실 저도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동네 상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도시 되게 좋아해요. 자기 학교가 있는 동네들을 골목골목도 되게 좋아하고 학교끼리 이어져 있는 길들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거기서 백지장처럼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계획을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초기 자금이라는 벽에 막혀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제 주변 동아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뽑혀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1등이 아닌 이상 2등, 3등에 대한 프로젝트들은 다 무산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 자금 그 벽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백지장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맨 처음에는 일단 이게 본업이 아니면은 가능해요. 저희는 다 학생이었고 동아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돈이 안 벌려도 그냥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때 6달이나 걸린 이유가 지금 똑같은 거 하려면 일주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그냥 한 200만 원만 있었어도 그냥 확 해가지고 하면 됐는데 돈이 없는데 막 용돈 모아서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쭉 늘어져서 지금 오히려 후회하는 거는 차라리 그때 카카오 비상금 대출이 있었더라면 그냥 2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시작했으면 훨씬 빨랐다 뭐 이런 생각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창업할 수 있었던 거는 예비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서 돈을 받으면서였는데 창업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지원금 받으면서 하셔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원, 창업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출이 아니라 지원하고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고, 200만 원 비상금 대출 말씀하셨는데 큰 돈 2천만 원, 뭐 5천만 원짜리 하기 전에 우선 이제 그런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 규모의 사업이나 활동들로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그 주민 공모 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모임을 한번 해보고 예산을 써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 그 김창근님 답변은 들었으니까 다른 분한테 질문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역시 여러분들은 9시가 끝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정시에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오늘 천연충현 도시재생 청년 포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힘들었던 점만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이제 좋은 것들도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현실적인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용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했던 경험들을 나누는 건, 우리 이수호님이 성북구에 있는 친구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 그래서 얘기도 못 꺼내겠더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친구랑 같은 친구일 수도 있는데 정말 유례 없이 청년이 주민자치회장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주민자치회가 지금 발칵 뒤집혀서 새로운 기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곳곳의 변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고, 우리는 그 변화의 중간 지점에 혹은 처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지점이냐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서 이게 가장 피크일 때일 수도 있고 아직도 계속 걸음마 단계의 초기일 수도 있다. 우리 김창근님 말씀처럼 모여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갈수록 그 시기는 더 땡겨올 수 있다. 변혁의 시대 그리고 혁신의 시대는 더 땡겨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윤하연님과 우리 홍선종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어떤 다양한 시각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혼자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은 또래 혹은 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혹은 선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청년 포럼 준비해 주신 우리 센터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비록 청년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나눈 이야기들을 잘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 나오신 네 분 모두 다 네트워킹이나 관계 맺음에 뭐 벽이 있는 분들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자유롭게 연락처 공유하시고 활동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 직접 물어보시고, 센터에도 요청하시면 내년에도 좋은 포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서로 위로하고 박수하는 위로하는 격려하는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